네, 오늘 주제는요. 보수 진영 이야기 해볼까 싶어요. 일단은 통합당이 갈피를 계속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이 합동으로 총선 평가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통합당이 혼자 중심 못 잡으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냥 건드리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자기들도 뭐가 잘 나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같이 하자는 건데 일단 통합당을 보면요. 총선부터 이제 오늘이 20일 지났어요. 근데 아직까지 갈피를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못 잡고 있죠.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고공행진, 뭐 민주당은 사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건이나 양정숙 당선자 건 등으로 주춤거리고는 있지만은 안정적이에요. 통합당 한 이슈 3개를 보자면은 비대위 구성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거.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 중심으로 사전투표 조작 주장 이게 이제 이어지고 있죠. 보수 진영 내에서는 이게 꽤 큰 이슈고 또 최근에는 태영호, 지성호 두 북한 이탈 주민 출신 당선자들의 헛발질까지 이러다 보니까 바닥을 쳐야지 올라가는 건데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다. 이 삼박자가 다 헛발질이거든요. 그렇죠. 예.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요? 계속 이런 식이 가겠습니까? 장기적인 혁신, 뭐 체질 개선 이건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런 지지부진한 불안정성 곧 벗어날 겁니다. 21대 원구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당선자들한테 힘이 실릴 거라는 거죠. 원내대표 경선 곧 하죠. 맞습니다. 8일 날 하는데 8일.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누군가는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되면은 이제 정통성과 권위가 있는 지도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뭐 8월 전당대회 하느냐 아니면 비대위를 좀 길게 가지고 가느냐 정해지면은 지금보다는 가닥이 잡힐 거예요. 누구 나섰죠? 주호영, 김태흠, 이명수, 권영세 네 사람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내일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데 더 나올 것 같진 않고 아시다시피 주호영 의원이 대구 수성갑이니까 TK, 그렇죠. 이명수 의원이 충남 아산, 김태흠 의원이 충남 보령 서천, 충청권에 대변하고 권영세 당선인은 현역 의원이 아닙니다. 서울 용산이라서 이제 수도권 대표하는 이제 상징이죠. 성향을 보면은 주호영, 권영세 두 사람이 상대적으로 좀 중도 이미지고 김태흠, 이명수 두 사람이 좀 보수 이미지예요. 개파적으로 보면은 김태흠, 뭐 권영세 이렇게가 친박계, 뭐 주호영, 이명수가 비박계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저는 좀 달리 봅니다. 아직도 친박 비박.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번 총선 거치면서 통합당 안팎에서 친박 비박 분류를 상실했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친박 간판으로 나간 사람들이 아무 경쟁력이 없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총선 국면에서도 박근혜라는 이름이 나왔느냐? 안 나왔죠. 한 번 나왔죠. 서신. 그렇죠. 서신. 초반에 이제 그러니까요. 나왔었고 그리고 또 놓아주는 의미였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쟁점은 김종인 비대위라는 잣대를 놓고 보면은 그렇죠. 주호영, 권영세 두 사람은 좀 긍정적, 중도적인 이미지의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김태흠 의원은 완전 부정적, 이명수 의원은 당선인들의 총의를 모아보겠다.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처음에 얘기했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통합당을 향해서 함께 평가하자. 그렇죠. 이거 무슨 의미예요?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각각의 정치를 지향하되 합동 총선 평가회를 열어서 야권에 주어진 시대적 요구와 혁신 과제를 함께 공유하고 혁신 경쟁에 나서자. 이번 선거는 여당이 이긴 게 아니라 야당이 진 것이다. 혁신 경쟁을 통해 야권 전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야권이 시대 흐름과 국민의 마음을 선도해 나갈 때 국민은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말은 틀린 말이 없어요. 뭐 다 맞는 말이죠. 혁신해야 된다. 열심히 하자. 이런 건데 일단 통합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내대표가 뽑혀야지 이 제안에 대해 가지고 뭔가 이제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대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은 이제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안철수 들어와라.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 같이 하는 것도 통합당 입장에서 볼 때는 괜찮죠. 특히 이제 미래한국당하고 국민의당 합치면은 22석 되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당이 야권 통합이나 연대는 부정적이니까 이게 자기들이 한번 떠보려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것도 많죠. 다만 단 3석인 국민의당으로서 혼자 뭘 하기는 어려운 건 분명해요. 혼자 뭘 하기 어려우니까 통합당한테 자꾸 뭘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통합당하고 보조를 맞추자니 10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의 구심력에 휩쓸려 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게 보면요. 어느 한쪽이라도 실력이 있으면은 자신감이 있는데 양쪽 다 뭔가 불안한 거예요. 통합당은 자기들이 100석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철수한테 휘둘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다만 보수 야권을 보면은 어쨌든 좀 같이 가는 쪽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안 대표의 야권 합동 총선 평가 제안은 곧바로 실현되긴 어려울 것 다음 같군요. 주 해봐야지 알죠. 아니 다음 주 돼도 당장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이거부터 받겠어요? 그러게요. 어려운 제안 같아요. 뉴스 사이다였어요.